급한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CPI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일단 비트코인은 굉장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항상 이 지점을 확실하게 넘어주지 않으면 그 불안 요소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여기서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력들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정말 여기를 갈 거냐, 아니면 이게 조정이 끝이고 여기서 비볐다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릴 거냐, 그 두 가지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 도미넌스가 여기를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 부분을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그게 맞는 것 같고, 일단 확실하게 이게 여기로 간다 여기로 간다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진짜 길고 길었던 이더리움이 반응을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반응을 했고요. 여기서 또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은 사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와서 본다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막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올라가는 걸 보고 이더를 봐도 괜찮긴 해요. 여태 못 사신 분들은. 그렇죠? 그럼 괜찮긴 한데, 어찌됐든 도미넌스를 강력하게 떨어지는 요인 중에 첫 번째는 항상, 첫 번째 시작점은 뭐가 돼야 된다? 항상 이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건, 이제 비트도 괜찮은데 이더가 괜찮으면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꺾이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 지점을 아직까지는 확실히 도미넌스가 못 뚫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트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알트장의 시작이면 참 좋을 것 같은 게요, 이걸 다 없애서 보면은 항상 알트장이라고 하는 건 많은 인내심을 사람들에게 갖게 하고, 그쵸? 알트 진짜 짜증나서 못 해먹겠다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게 진정한 알트장인데, 정말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의 이 힘듦을 엄청나게 준 다음에 정말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럼 우리는 정말 재밌는 알트장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쨌든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일단은 뭐 너무 좋습니다. 움직임도 너무 좋고요. 사람들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겁을 먹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주봉상으로도 음봉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 지지선을 어쨌든 버텼고, 여기서 주말에 만약에 이렇게 올리는 봉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베스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신고점을 완전히 뚫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강력한 저항대가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이때 이런 캔들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상황이 됐을 때 도미넌스가 오르느냐 아니면 도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리느냐를 봐야 되는데, 오른다면 우리는 비트 중심의 흡성을 또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봤던 그 전형적인 패턴들. 근데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는 알트장의 초입이 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을 좀 보면요, 이 2달 동안 음봉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제 캔들이 쭉쭉쭉쭉 가도 괜찮은 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을 보게 되면 2017년에도 중간에 잘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음봉을 띄워주면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거고, 음봉을 적게 띄울 때는 그냥 연속으로 양양양양 뜬 다음에 끝났죠. 부처빔 나오면서.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면 쉬어가고, 올라가면 쉬어가고, 올라가면 뭐 또 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생각보다 이번 장이 크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 이 쉬어가는 구간이 우리 고통을 줬듯이 그 기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기간에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 뭘 했다? 분할 매수를 했다. 그죠? 이 기간 동안에는 분할 매수를 해왔고, 이 분할 매수를 해온 것을 이 신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막 알트장이 온다 이렇게 돼서 신규 유입이 되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된다? 분할 매도로 전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움직임 자체가 어쨌든 횡보에 가까운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우리가 뭐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미국과 바이낸스 매수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둘 다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항상 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 마켓캡 역시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이 펼쳐져요. 지금처럼. 근데 그게 끝난 다음에는 진짜 엄청난 붐이 오곤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진짜 되게 재밌는 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USDC는요 생각보다 주춤해요. 그런데 이 USDT, 그러니까 테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보시면 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추세가. 근데 USDC는 뭔가 횡보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왜 오르는 것이냐? 이 USDT가 엄청나게 찍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 중국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 애가 알트 쪽으로 넘어온다면 이거 엄청나게 재밌는 그림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다라는 건 결국 디파 이런 애들이 먼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깔고 이걸 다시 보면 이 USDT의 도미넌스는 계속 발행이 되는데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전체 나머지 시총들이, 전체 시총에서 이 USDT가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이거니까 이 비율이 낮아지려면 더 많이 올라야 낮아지겠죠. 얘는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시총이 늘어날 건데, 이걸 퍼센트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 나머지 애들이 더 올라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구조 속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쵸? 그러면 이게 내려가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들의 가격들이 올라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전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낙관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래들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별로 취급도 안 해요. 저러다 말겠지, 이더는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파생상품 거래량도 24시간 동안 38%나 급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비트장이 한 번 더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 현재 추세로 보면은 이더로 자금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비트가 신고점을 뚫는 그 시점이 되고 랠리를 할 때 도미넌스가 만약에 그래도 떨어진다면 그때는 우리는 알트장 초입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전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원칙대로 우리는 계속 했다면 지금은 사실 뭐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나쁜 상황은 절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현금 비중 있고, 그 다음 비트 비중 있고, 그 다음 나머지를 무주하게 쪼개서 천천히 알트를 담는다. 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알트장이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전빵으로 가져가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쪼개가지고 우리는 매집을 어느 정도 하면서 버티자. 그렇게 가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대응을 했을 때, 그동안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영상을 할 때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이런 시기들도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럼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이걸 끝나고 만약에 올라갈 때 도미넌스가 내려간다고 하던들 날도 놓쳤어, 이게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이브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걸 놓친 게 아니고 그때 가서 대응을 해도 전혀 늦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빠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